네, 오늘은 문제행동 13번째 시간으로 가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24시간 편의점도 많고 PC방도 많고 찜질방도 있고요. 24시간 프로그램들이 많이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또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 가출 주제였습니다.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가출로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고 또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니까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집을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아빠와의 강력한 어떤 갈등, 엄마와의 갈등, 반대 의견의 표현으로 집을 들어가 버리지 않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외부 유혹에 끌려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생활권,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가출을 하는데 혼자만 가출하는 게 아니라 단짝 친구 데리고 가출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한 아이가 단짝 친구가 가출 유혹에 있으면 청소년기에는 그 친구와의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짝 친구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있게 되는데, 집을 나가서 주로 있게 되는 곳이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또 이런 찜질방에서 잠자고 PC방에서 밤새고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이 심하다.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 말을 해봤자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부모님이 형제간에 차별을 하고 나를 특별히 미워한다.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 한 아이한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집에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도 모른다. 집안에 폭력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 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경제적인 독립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의 부족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갈 수 있을까? 일단 집에 들어가면 다시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고, 부모는 학교를 가라고 나를 준비시킬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잔소리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집을 나가버린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비행 청소년과 함께 뭔가 집단활동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한 아이가 이제 집을 나와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지트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조금 독립 능력이 약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친구로 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가출을 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한계가 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너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실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알바를 하지만 또 그런 거 없이도 알바를 암암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장기 가출, 그러니까 장기간의 가출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학업을 하며 지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집을 떠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한 것이 이 아이의 어떤 비행이나 범죄 문제, 아니면 지속적인 가난, 경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육의 부족,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이 이런 어떤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가출이 그런 어떤 생활 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울증이나 충동적인 어떤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초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겠죠. 자, 유형에 따라서 가출은 굉장히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의 방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받았던 애지중지형 과보 부모의 자녀가 가출했을 때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와라, 너무 많은 규칙,
누구누구는 만나면 안 된다, 뭐뭐는 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건 먹으면 안 되고 거긴 가면 안 되고 그 친구는 위험하다, 만나지 마라, 이런 어떤 지나친 제한 설정에 아이가 갑갑함을 느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의 제시로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애정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가출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부모의 애정 방식이 전혀 이 불통, 부모는 항상 이렇게 철벽 그 방어를 하는 거죠. 위험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아이의 보호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아이의 자유라든지 자유를 너무 많이 침해를 해서 아이가 자유를 위해서는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런 가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녀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가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가 후에는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어떤 우려하는 걱정거리 사이에서의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서 뭔가 우리가 회피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녀는 부모의 거부가 이루어지면 자기는 어떻게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주제를 대화의 내용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돕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이런 실천 사항들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한다면 아이가 극단적으로 충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맞을 때마다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내담자 중에 사실 가출 청소년은 이제 이 애정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은 아이가 집을 나가면 사실 아이가 기대하는 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집에 나가서 뭐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하고 아이는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턱 밑까지 쫓아와서 상담실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부모님께 일단 이런 애정형의 부모님 이렇게 너무 과보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이게 몸으로 수고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편리하지 않은 환경에 잘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무 문자를 보내거나 자꾸 전화하지 말고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냥 한번 보내고 기다려라. 어머니 며칠까지 기다리실 수 있고 아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그 기간까지는 저를 신뢰하고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애가 심하고 한 아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와 걱정만 얘기하고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막 세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려와 이런 어떤 편견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가 집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상상하겠죠. 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는 이제 너무 집이 답답해서 나왔지만 다시 집에 들어가면 또 우리 부모님은 나를 굉장히 많이 혼낼 것이고 나는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몸의 욕구를 생각하면 들어가서 빨리 깨끗하게 씻고 내 침대에서 자고 싶지만 부모의 표정이나 그 말을 들을 잔소리를 생각하면 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양가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잔소리가 아닌 뭔가 걱정하고 그 아이를 우려하고 빨리 귀가할 것을 엄마가 원한다는 그런 어떤 귀가에 대한 격려의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편안함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들어왔을 때 왜 나가는지 이런 거 이렇게 버릇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잔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그냥 그 아이하고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나도 좀 감정이 정리가 돼도 그 아이가 불안이 정리가 됐을 때 어떤 전문가와의 사이에서 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기회를 갖는 것들을 저희가 격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그 부모님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가출은 그래도 상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스타일의 거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도, 해결의 어떤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가정에서 방임이 되고 부모님의 어떤 뭐 가정 자체가 이제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여건의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사실 내 방도 없고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냥 이런 나를 어떻게 보면은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집을 뛰쳐나와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출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비행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에 노출이 되면서 장기 가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유료 상담소에 오지 않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관심을 갖고 이런 복지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심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적절한 어떤 돌봄이라든지 이 복지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그 방임형 부모의 자녀가 가출했을 때 그런 어떤 결과들을 다루기에는 좀 역부족인 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기관들은 주로 이런 어떤 그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 많이 신고 보호가 들어오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까 애정형 부모의 자녀가 가출을 해서 급한 마음에 정말 뉴스에서 본 대로 경찰서를 갔더니 검은색 차트를 주면서 여기다가 아이 이름하고 나이랑 이 학교 이름 적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여기다가 내 아이 이름을 적으면 이 경찰 아저씨들이 찾아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면서 굉장히 낙심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집을 나가고 신고 접수가 들어오지만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뭐 방법, 속수무책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사회적인 대처, 차후에 어떤 범죄라든지 미래 세대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뭔가 적절한 사회적 케어를 받지 못해서, 가정의 케어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낙오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청소년기 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